이름을 제가 정하겠습니다. 이름은 문제번호로 하겠습니다. P6 자, P6 22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단위계는 MKS 단위를 쓰죠. 뭐 MMKS, MKS겠습니다. 자, 그래비티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링크 연결점 이 점이죠. 링크 연결점 이 점입니다. 자, 먼저 위에 스프링의 연결점이 여기서 Y쪽으로 0.6만큼 떨어져 있었죠. 맞습니까? 자, 그리드를 한번 연결해 보면요. 자, 지금 그리드 한 개의 간격이 얼마인가 하면 0.1입니다. 그렇죠. 0.1이니까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먼저 그라운드 바디 에디터로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자, 마크를 한 개 생성하겠습니다. 마크를 자, 0.6인치 이 점에다 그라운드에다가 한 개 만들겠습니다. 마크를 클릭하면 되겠죠. 만약 이 사이 점이면 0.55 같으면 직접 입력을 해도 괜찮죠. 여기 찍히니까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0.6인치에 만들었습니다. 다 됐으면 엑시트 아이콘을 눌러서 그라운드 에디트 창을 벗어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닫아주겠습니다. 그리드 오프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물체를 만들겠습니다. 물체. 간단하게 실린더로 만들겠습니다. 실린더로. 자, 포인트 또는 포인트 레디어스 사용해서 자, 0에서 이 점입니까? 이 점에서부터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0.8이었죠. 0.8 맞습니까? 길이가 0.8. 예, 0.8입니다. 반경은 얼마 할까요? 반경은 0.01로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반경 남았네요. 0.01로 하겠습니다. 클릭 엔터 하시면 만들어졌죠. 뭐 실린더를 할 때 포인트를 하시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 들어가 보시면 수정할 수 있죠. 언제든지 시작점과 끝점 반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만들었던 링크 1의 바디 1의 에디트 창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다 마크를 한 개 생성하겠습니다. 어떤 마크인가 하면 여기 이 점에다가 우리 이 점 한 0.6만큼 떨어진 위치, 여기서 0.6만큼 떨어진 위치가 이 정도에 있겠죠. 이 정도에 있을 텐데 여기서 0.6만큼 떨어진 위치 이 점에다가 마크를 한 개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스프링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 스프링을 이 점에 연결하겠죠. 맞습니까? 자, 마크를 한 개 설치하겠습니다. 마크를. 자, 여기 있고요. 0.6은 이 정도에 있겠네요. 맞습니까? 클릭하시면 설치가 됐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 됐으면 엑시트 아이콘을 통해서 밖으로 빠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질량이 얼마였습니까? 질량을 줘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 질량은 1.2kg였습니다. 1.2. 근데 이렇게 주려면 내부 함수를 사용하면 안 되고, 라이브러리를 쓰면 안 되고, 유저 인풋을 줘야 되겠죠? 자, 유저 인풋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1.2kg. 자, 중요한 것이 회전 관성. 이것은 이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니까 Z방향 관성이 중요할 겁니다. 자, 얼마입니까? 이 점이 CG점이니까요. 이 점이 CG점이죠. 센터 그래비티 점입니다. IG는 얼마입니까? IG는 결국 IZ 값이니까 12분의 1 ml 제곱입니다. 맞습니까? 12분의 1 m이 1.2kg고요. L은 0.8이죠. 0.8의 제곱 해서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죠? 0.064입니다. 이 값이 조정해야 되죠. 맞습니까? 0.064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조정하면 0.064 됐습니까? 뭐 이 값은 두도 상관없지만 그대로 줄이겠습니다. 0.01로 하겠습니다. 예, 작게 다 됐으면 자,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값입니다. 매스가 1.2kg, IZ는 0.064죠. 다 됐으면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자, 어플라이 됐습니까? 들어갔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조인트를 줘야 되겠죠. 순서는 가능한 모델의 순서는 바디를 모델링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조인트를 모델링 하시고 세 번째로 폴스를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순서는 가능하면 뭐 굳이 지킬 필요 없지만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1, 2, 3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모델링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제는 회전 조인트를 줘야 되겠죠. 자, 확대해 가지고 자, 레볼루 조인트를 주겠습니다. 레볼루 조인트는 바디 포인트 디렉션을 줄 수도 있는데 디렉션의 방향은 항상 Z 방향이니까 지금 수직 방향은 Z 방향이죠.
굳이 줄 필요 없습니다. 조인트 방향이 수직 방향이니까요. 자, 바디, 그라운드 바디와 바디 1 맞습니까? 그 다음 포인트는 이 점입니까? 이 점, 마크점, 0,0,0인 점. 자, 조인트가 설치됐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이 두 개 끝났으니까 이거 주면 폴스 주면 됩니까? 폴스는 스프링입니다. 그렇죠? 자, 스프링의 연결점은 어디에서 어디 붙습니까? 스프링은 바디 포인트죠. 바디는 그라운드 바디입니다. 맞습니까? 그라운드 바디, 그 다음에 바디 1.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죠. 그라운드 바디의 마크 1입니다. 자, 이 점 포인트 1, 포인트 2 됐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됐죠? 자, 물성치를 줘야 되니까 스프링은 설치가 됐고 스프링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를 선택하시면 자, 창이 뜨죠. 스프링 코에피션트가 얼마였습니까? 스프링 상수값이 100Nm/m입니다. 100입니다. 지금 M캐스트 아니니까 100이죠. 댐핑 코에피션트는 제로죠. 제로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자체적으로 리크다인 자체로 계산해 보니까 두 마크 사이 거리는 이만큼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프리랭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프리랭스입니다. 이것이 만약 프리랭스가 변하면 내가 수정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이 델타 이퀄 제로일 때죠. 델타 이퀄 제로이기 때문에 프리랭스, 이것이 자체가 프리랭스입니다. 그죠?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랭스가 손 안 대도 자체적으로 계산한 이 두 마크 사이 거리값이 프리랭스가 되기 때문에요. 손 안 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픽 좀 수정하려면 그래픽 들어가셔가지고 다이아메트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0.01로 하겠습니다. 0.01. 0.01로 가면 이것의 폭이 줄어들죠. 맞습니까? 폭이 줄어듭니다. 10배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넘버 코일 값은 얼마 할까요? 0.05 정도 할까요? 너무 작은가? 0.05 합시다. 0.05. 야, 넘버 코일 횟수는 10번 감겠습니다. 10번.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줄 거 없네요. 그죠? 다 모델링이 끝난 것 같습니다. 모델링이 끝났죠. 자, 저장을 해놓고요. 파일을 일단 이름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됐습니까? 어널리시스 들어가겠습니다. 어널리시스 다이나믹 키네틱. 자, 1초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텝 사이즈는 500 정도 하겠습니다. 500 됐습니까? 중요한 거 그래비티 크기를 9.81로 줘야 되겠죠. 9.81. 우리 이론하고 똑같이 비교해 봐야 되니까요. 9.81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론하고 비교했을 때 크기가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이 틀리면 이론값하고도 틀리게 될 겁니다. 자, 파라메타. 자, 맥시멈 타임 스텝은 10을 삼성 오더로 제가 주겠습니다. 삼성 오더로 삼성.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트 타입은 DSSL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되죠. 자, 시뮬레이션 해보면 자, 다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실제로 되는지 좀 축소해가지고요. 자, 한번 보시면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렇게 모델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 번 진도를 보시려면 시간을 늘리면 되겠죠. 늘려서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됐으면 이제는 한번 실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것의 각 세타에 대해서 오메가 값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세타에 대한 오메가 그래프.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려지겠죠?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대충 그려질 겁니다. 세타가 지금 이제 0도에서부터 마이너스 40, 몇 도까지, 잘 모르겠네요. 몇 도까지 넘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위로 출렁출렁 이렇게 왔다 왕복을 하겠죠. 왕복을 할 겁니다.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플롯. 자, 그런데, 참, 앞에 잠시만 해봅시다. 이것의 세타 값은, 이 물체의 부사의 값하고, 세타 Z 값, 이 물체의 세타 Z 값 또는 이 레볼루 조인트의 세타 값하고도 이 두 개는 일치합니까? 두 개 일치합니다. 일치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일치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시간에 대해서, 물체의 세타 값은 위치 값이고요. 부사의가 이것이 세타 값이죠. 이 세타 값이 이렇게 됩니다. 0도에서, 시간에 대해서 0도에서 한 40m까지 내려가네요. 그죠? 1초까지 우리 시뮬레이션 했으니까. 이것은, 조인트 1의, 레볼루 조인트, 렐러티브 포지션 값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똑같이 일치하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클리어 올 하고, 이제는 X 변이를 뭐 조인트를 하든, 조금 전에 했던 바디의 세트 Z 값을 하든 똑같으니까, 렐러티브 조인트, 레볼루트 조인트의 렐러티브 포지션 값으로 세트를 잡겠습니다. X축을. Y축은 뭘 잡을까요? 우리가 바디 1의 세트 Z 값이죠. 오메가 Z 값이죠. 이겁니다. 맞습니까? 오메가 Z 값은 이 값입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트레이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최대 값이죠. 방향만 문제일 뿐이지 최대 값은 이 점입니다. 얼마입니까? 대략 2.3528, 353이네요. 353, 그죠? 이 값일 때, 저기 2.353이 한 이 정도 찍혔는데, 미는 값이요. 미니멈이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값일 때 18.86도 정도 되네요. 18.86도. 맞습니까? 이론하고 그 유사하게 일치하죠. 그 y 값은 2.353으로서 오메가, 이 값이 오메가 값이, 이 값이 세타 값이죠. 즉 이 값입니다. 그죠? 이 값이고요. 이 값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값이 몇 도일 때 마이너스 각도는 방향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18.86일 때 오메가 맥시멈은 세타 이퀄 18.86일 때 방향이 마이너스 값이니까요. 18.86일 때 이것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353이네요. 그죠? 오메가 값이 되겠습니다. 오메가 값. 오메가 이것이 뭐 맥시멈 값이 되겠죠. 방향이니까요. 크기는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2.353 값이 되겠습니다. 자, 맞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동일하게 나오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